안녕하세요. PMA 도시환경연구소 윤하경 수장입니다. 지난 2013년 수립되었던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근본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계획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주민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게 돼서 영상으로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획 설명에 앞서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법정계획입니다. 지역의 자산과 특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리 원칙을 제시하는 계획인데요. 가장 작은 단위의 도시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건축물의 용도, 형태, 배치, 규모에 대한 다양한 건축 기준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개별 건축 행위 시에 지역에 적합한 건축물이 입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 기준을 완화하기도 하고요. 공공에서는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거나 문화시설 등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지구단위 계획은 필요시에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성북동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성북동은 이름 그대로 한양도성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단독 주택지로 구릉지를 따라서 옹기종기 크고 작은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한양도성을 비롯해서 선잠단지, 간송미술관 안에는 많은 국보급, 보물급 문화재가 위치해 있고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시무장, 법정 스님의 길상사 등 성북동 곳곳에는 역사 속 문화와 근대 문화, 현대의 삶이 어우러진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지구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된 바 있는데요. 가로와 골목에서 성북동의 진경을 마주하다 성북진경이라는 미래상 하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정비 계획에 앞서서 2013년에 수립되었던 기존의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좀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 계획은 당시에 2012년 정도인데요. 당시에 역사문화 자산으로서 성북동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2012년 당시에 그런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생소했던 도시재생 방식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 대한 사업 계획도 6개 부문의 32개 사업으로 마스터 플랜의 형식으로 재생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민간 부문의 계획에 있어서도 이러한 공공사업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경관관리라든가 가로 특성을 유도하기 위한 특성화 계획의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이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지금까지도 가이드라인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부문별로 좀 평가와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부문 사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역사문화 거점이 조성이 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도 많이 이끌어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반면에 성북로 보행중심 가로 조성 과정에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만 확폭이 되다 보니까 실제 가로변에 보도로 올라탄 불법 주차라든가 발레 파킹 등의 주차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드러나게 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사실 원래 2013년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성북초등학교 지하에 도시계획 시설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초 계획으로는 184면을 확보하도록 했었고 2017년에는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가 된 상태였는데 당시 학부모 반대로 사업이 일단 중지가 됐고요. 원래는 성북로 노상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63면을 확보하도록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보행우선 가로로 계획이 되면서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채 사업이 준공이 되다 보니 현재의 앞서 말씀드린 불법 주차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고 사업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부문의 다양한 계획 지침들이 수립이 되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를 했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간송미술관, 앞서 말씀드렸던 성북초등학교, 그리고 고매집, 낙원연립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계획에 실현이 안 되는 그러한 미실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고요. 또 굉장히 이제 성북동 지구단위 계획에서만 적용이 되던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던 성북동 가계 인증 시스템은 운영상에 있어서 건축주는 초기에 세부 업종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 행정에서는 처리기간이라든가 시기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실제 이렇게 작동하지 못하는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높이 지침을 적용한다든가 옹벽 관리를 한다든가 형태 재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지침 적용상의 오류들이 발생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의 진단도 있지만 또 여건도 좀 바뀌었어요. 관련 계획이나 법적 기준이 변경이 됐는데요. 일단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조망가로 특화 경관지구가 신설이 되면서 기존의 역사문화 미관지구가 전부 다 이제 경관지구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높이 기준이 도시계획 조례상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계획 내용을 좀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변화가 한옥등 건축자산법이 2015년에 신설이 되면서 그 선잠단지라든가 앵두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건 변화를 좀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에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인접해 있던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인데요. 성북 4구역과 성북 3의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내 편입에 대한 요구가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건 변화들의 내용들이 사실 이제 저희가 2018년부터 재정비 용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수렴을 하게 되는데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실제 건축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가들 이러한 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라든가 설명회 개별 면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하세요. 근데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주차 문제라든가 지침 해석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정비 이전에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한 내용들을 굉장히 다양한 부서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또 문제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이제 보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북동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주요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공간적인 범위입니다. 기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성북 3 재개발구역, 그리고 성북 4 재개발구역, 해제 지역을 포함을 해서 총 143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근본에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지구단위 계획 구역명이 바뀝니다. 당초에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었는데요. 근본의 재정비를 하면서 조금 단순화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성북동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간에 미추진된 문화공원 내 일부 시설을 폐지하고 주차장과 소로 등 그 재개발 4구역의 기반 시설은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개발 규모인데요. 최대 개발 규모 계획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간에 이제 소유자가 동일했던 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상에 좀 이견이 있어서 결정고시 이전에 소유자가 동일한 인접 필지는 최대 개발 규모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북동 가게인데요. 성북동 가게가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북동 가게는 폐지를 하되 그 가맹사업 입지에 대한 것만 그 주거지가 밀집한 정주환경관리구역과 역사환경관리구역에 불허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높이인데요.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폐지가 됨에 따라 기존의 4층으로 관리하던 지역에 대해서는 조망가로 특화 경관지구의 기준에 맞추어서 6계층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 한옥건축 유도구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선잠단지 같은 경우는 한옥건축 지정구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황 여건 등을 반영을 하고 최근에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 계획이 신설됨에 따라 그 법에 따라서 일부 건폐율 등의 규정들을 조정을 하면서 한옥건축 유도구역으로 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교통처리 계획인데요. 차량 출입 불허 구간에 대해서는 성북로변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성북 3, 4구역이나 한양도성 주변 주거지는 신설을 하고 대안적 차량 출입 불허 구간은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면을 이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했던 지역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운영상의 여러 가지 주차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한옥 유도 구역에 대해서는 완화 구역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설치 면제 대상으로 신설을 해서 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가름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비 주요 사항을 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여기가 140만이 넘기 때문에 행정구역상으로는 2개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구역이 큽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설명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구역별로 주요 계획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구역이 많냐면요. 사실은 성북동 안에 용도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입지 특성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의 여건들을 반영을 해서 정주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기존의 전용주거지역, 대부분은 전용주거지역입니다. 그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주환경관리구역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가로, 성북로와 선잠로 등의 주요 가로는 일정 부분 이제 상업 기능을 유지를 하거나 또 이제 보행자가 혹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이동하는 가로입니다. 그래서 가로 환경의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가로 환경 관리구역으로 구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문화재들이 있어요. 한양도성뿐만이 아니라 선잠단지, 시무장, 성북동 별서 이런 것들이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은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추가적으로 옛길이라든가 골목길 단위의 경관관리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서요. 규모라든가 그 형태에 대한 지침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세부 구역별로 주요 계획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구역에 대한 내용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영상 하단에 세부 내용에서 관련 구역을 클릭하시면 해당 구역의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주환경관리구역입니다. 정주환경관리구역은 주로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양도성에서 바로 마주해서 보이는 사진과 같은 경관을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미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의해서 규모가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지구단위 계획에서 옹벽이나 필로티, 담장, 대문 등에 대한 지침을 부여한 바 있고요. 이번에 이제 신규로 편입된 성북 3재개발 해제지역 그리고 4재개발 해제지역 등에 대해서 기존에 바로 연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역 간의 정합성을 고려를 해서 관리 기준을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근본 계획의 주된 내용입니다. 각각 세부 구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교단지, 그리고 조선일보단지, 그리고 이제 꽝해 바다 일대라고 알려져 있는 기존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지입니다.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주거입니다. 그래서 규모 계획은 해당 용도 지역 지구를 적용한다든가, 높이는 2층인데 이제 돌출되는 지하층에 문제가 있어서 2013년 지구 단위 계획에서도 지하층을 1층 이하로 제어를 하고 있고요. 건축 한계선 계획을 통해서 대지 경계선에서 한 50cm 정도를 후퇴를 해서 가로변의 경관이라든가 조금 더 이제 보행 환경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을 도모를 해 왔습니다. 최대 개발 규모는 현황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990으로 다소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형 택지를 포함을 해서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성북 아파트 주변입니다. 최근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된 구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지된 도로 구간을 포함해서 인접해 있던 기존 지구 단위 계획과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계획안을 수립을 하였고요. 최대 개발 규모는 660, 그리고 또 이제 높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구릉지 높이와 동일하게 최고 높이 2층 8m에 지하 1층 이내로 조성하도록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본에 신규로 추가된 구역입니다. 성북 4, 성북 3 재개발 해제 지역 중에 바로 인접해 있는 주거지역과 현황이 좀 유사한 지역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거 비율은 높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들 지역의 특성상 굉장히 구릉지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진출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서 건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차량 출입이 불가한 대지에 주차장에 대한 설치 면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신규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 해당되는 주차장 설치를 면제를 해서 비용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고요. 내부의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해당되는 내부에 이미 현황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공공보행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보행 통로에 대해서는 건축성 계획을 통해서 장래에 건축 행위가 가능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부여를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지금 현재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를 해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등과 연계를 한 건축기준 완화, 접도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기준들의 완화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지침을 연계하였고요. 이어지는 상세 예시 도면과 같이 재생사업 추진 시에 최소한의 생활 편의를 유도할 수 있는 골목길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로환경관리구역입니다. 성북로와 선잡로와 같이 지역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가로변의 한 켠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정한 구역으로 일단 기존의 특성들을 고려를 해서 대지 규모를 설정을 하고요. 특히 급격하게 변하는 그러한 상업화를 제어하기 위해서 소규모 상가를 유도를 하는 불호용도 계획이나 1층부 지정용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성북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됨에 따라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대한 계획도 건축 지정선이라든가 한계선에 대한 변경 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립을 하였습니다. 먼저 한성대 입구역에서 성북초등학교에 이어지는 성북로 기확폭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은 크게 세 가지의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성북로 변의 기존의 역사문화 미관지구가 조망과로 특화 경관지구로 변경이 되면서 해당 조례 기준에 따라서 높이 기준이 6층 이내로 상향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경 사항은 교통처리 계획인데요. 구간 신축 시 조건부로 운영을 해오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에 대한 부분을 일괄 삭제하고 차량 출입 불허 구간을 성북로 변에 지정한 후 주차장 출입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로 차량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에 관련된 사항은 가로변의 성북동 가게에 한해서 완화를 하거나 운영을 해오던 용도 계획이 일부 보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통해서 지금 제시해드리는 예시도와 같이 고유 특성을 유지를 하고요. 점점 이제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화하는 저층 상업 가로로서의 특성들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로 장기 미집행 도로 해제 구간입니다. 과거에 이제 도로 개설을 전제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요. 근본의 도로가 해제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면에 있던 대지화가 된 부지들을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기존에 있던 용도 지역 지구에 준해서 계획 관리를 하도록 성북로와 거의 유사한 동일한 계획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성북로변 보행로 현황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서요. 현황상 성북로의 전면 보행로가 확보되기 어려운 필지 중 일부는 보행로로 장기적으로 확보가 되도록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도시계획 시설선 있죠? 그거를 따라서 건축선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와폭 구간에서 쭉 연결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도로 선형 변화에 대응을 해서 앞으로의 미래 경관의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는 경관 기준을 마련을 했고요. 용도 지역별로 높이가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로 3층이 관리되는 지역과 전용주거지역으로 2층 8m로 관리되는 지역의 그러한 특성들을 반영을 하되 이제 지형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용도라든가 지정선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북동 성당에서 길상사로 이어지는 선잡로 구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용주거지역에 일반 주거지역이 이렇게 혼용되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기존의 지구단위 계획에서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어지는 예시도와 같이 길상사 가구박물관으로 이어지는 좀 일반적인 보행자들이 이용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벽면 한계선 후퇴 구간을 2층 이하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그리고 또 그 가로변 옹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건축 한계선에 대한 계획 등이 반영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이를 통해 길상사 가는 길이라는 이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북동 103번지 일대인데요. 지금까지 성북동에 굉장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도시계획 도로, 그 다음에 문화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별도의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입니다. 한양도성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부지인데요. 따라서 이번에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문화공원에서 일부가 재척이 되면서 해당 부지에 대해서 이제 건축이 가능하도록 여건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 한계선, 용도, 높이, 그리고 형태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을 해서 향후에 이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역사환경관리구역입니다. 한양도성, 선잠단지 등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관리하고 한옥이나 골목 등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린 삼터로서의 주거지 관리, 그리고 한옥 건축을 유도하면서 골목 경관 보존을 위한 건축자산 관리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한 지역입니다. 먼저 한양도성 순성길에 인접해 위치한 주거지로 한양도성이 멸실된 구간입니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거의 좁은 골목길인데요.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경사지입니다. 계단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이 거의 불가능해서요. 여기 분홍색으로 표기된 구간은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서 비용 납부를 통해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였고요. 특히 한옥 건축이 가능한 구역, 그러니까 한옥을 건축하는 경우는 아예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한옥 밀집 지역으로 관리되어 온 앵두마을은 최근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결정이 될 계획인데요. 특례계획을 반영을 하여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옥 건축 시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완화가 가능하고요. 접도 규정 등에 대한 완화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구간은 해안문으로 연결되는 성북동 옛길로 이 지역의 그 곡선의 그런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건축 지정선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양도성과 바로 연접해 있는 지역으로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이면서
문화재 주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지형차가 심한 구릉 주거지로 기존 지구 단위 계획에서도 지형을 고려한 높이 계획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4m 미만의 골목이 있는 지금 분홍색으로 표기된 구간은 주차장 설치 면제 대상 계획을 통해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건축 가능하도록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잠단지에서 성북동 별서에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먼저 선잠단지 일대는 기존의 한옥 건축만 가능하던 구역입니다. 근본 재정비를 통해서 한옥 유도구역으로 조정을 하는 대신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과 연계해서 한옥 건축 시 건폐율을 90%까지 완화를 하고요. 또한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특성들을 반영해서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선잠단지에서 서울 성북동 별서로 이어지는 구간은 기존 계획 지침을 유지하되 성북3 재개발 해제 지역을 포함해서 전통 한옥거리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전통적인 담장, 외벽, 세채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특별계획구역입니다. 특별계획구역은 개발 시에 이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계획된 부지들입니다. 기존계획 수립 시 간송미술관, 성북초등학교, 고매집 일대, 낙원연립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들 구역은 지역의 주요 거점으로 별도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계획의 방향 정도만 근본 계획에서는 반영을 하고요. 추후에 세부적인 개발 계획은 건축 계획이나 사업 계획과 연계를 해서 수립하도록 하는 구역입니다. 간송미술관, 성북초등학교, 고매집 일대 특별계획구역은 기존 계획에서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하고요. 낙원연립 특별계획구역은 주민 의견을 좀 수용해서 특별계획 가능 구역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해제해달라는 의견과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지역으로 이를 반영해서 3년 이내에 별도 계획 추진이 없을 때 특별계획구역이 자연적으로 실효, 해제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북동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구단위 계획 내용은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계획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열람기간인 10월 16일까지 아래에 있는 링크 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 기간 내에 계획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본 영상에서 설명해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계획 내용은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